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동임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비전공자고 비전공자입니다. 비전공자고 인서울학교 나온 친구예요. 근데 이제 이번에 구직에 성공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동임이 같은 경우는 제일 아무래도 최근에 졸업한 친구들 중에서 제일 신경이 많이 쓰인 친구예요. 왜 그러냐면 이제 나이도 이제 뭐 30살이 넘었고 근데 뭐 요즘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실력만 있으면 나이가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사실은. 근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처음에 봤을 때 되게 무기력한 친구였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런 친구들이 꽤 있어요. 팀노바에 보면은. 그러니까 저희가 뭐 2배, 3배 노력을 하고 이런 걸 떠나서 그 친구 자체가 좀 약간 무언가에 그렇게 뭐 이렇게 그러니까 뭐죠, 성공의 경험이 많지가 않아서 좀 지쳐 있다고 그래야 되나? 이게 사람이 번아웃 상태에 빠지면 약간 무기력한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떤 학생들 중에도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일단 힘들거나 이제 스트레스 받거나.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워낙에 성격도 그렇고 제가 뭔가 할때 이렇게 멘탈만 무너지지 않으면은 보통은 이렇게 뭐 끈기 있게 하다 보면 좋은 결과 나온다는 걸 항상 느껴본 적이 많거든요. 근데 그렇게 조금이라도 좋은 결과 나와본 사람들은 그래도 뭔가 할 때 힘들어도 좀 버티는 힘이 있는데, 이제 일반적인 그런 분들은 그런 경험이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그런 경험이 별로 없으면 그렇게 뭔가 열심히 하는데 조금 소극적이 될 수밖에 없죠. 아무튼 그런 유형의 친구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처음에 보자마자 얘가 벌써 되게 지쳐있고 그러니까 내가 얘한테 좀 많은 자극도 주고 신경도 많이 써야겠다 했던 친구예요. 그래서 이걸 이게 좋게 얘기해서 이렇게 얘기한 거지, 나쁘게 얘기하면 제일 어떻게 보면은 걱정 많이 되고 상태가 안 좋았던 친구였던 거죠. 그래서 제일 신경이 많이 쓰였고, 지금 현재도 사실은 정말 잘 되길 비는 친구 중 하나죠. 그리고 그 어떤 그로기 상태라 그러죠. 이렇게 그런 이제 지쳐있는 상태가 되지 않고 한 회사에 들어갔으니까 잘 되기를, 그리고 이제 그 스스로 이제 그런 어떤 그로기 상태에 빠지기보다는 그냥 당당하고 자신감 있게 일을 했으면 하는 친구인데, 최근에 저희가 보통 이제 나가면은 거의 한두 주 만에 구직이 끝납니다. 근데 이제 이 친구도 동임이 같은 경우도 첫 주는 수요일부터 썼으니까 첫 주에는 이제 바로 결과는 안 나왔는데 그 두 번째 주부터 이제 저희가 부르는 비싼 연봉, 네카라쿱에 못지않은 수준이라고 제가 늘 말씀드리죠. 그런 수준의 연봉으로 이제 그 다음 주부터 엄청 붙기 시작을 한 거죠. 3-4곳 이상 붙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그 중에서 지금 이제 선택하게 된 회사는 이제 판교에 위치한 디맨드라는 회사에 가게 됐어요. 그래서 국책 연구과제, 서비스 디자인, 그리고 최근에는 멘탈 헬스케어 서비스 중심으로 하고 있는 회사고, 가면 안드로이드 및 하이브리드 앱 개발을 중점적으로 하지만 전체적으로 다 할 것이다. 그러니까 핵심 개발자가 된다는 거죠. 일단은 스마트폰 앱 개발에 있어서 팀노바는 사실 진짜 웬만한 신앱들이랑은 비교가 안 됩니다. 안드로이드나 이거는 원래 옛날부터 잘했기 때문에 그냥 뭐 이쪽은 논외로 할게요. 그냥 너무 잘했지. 근데 이제 좀 독특한 게 뭐냐면, 이제 이 친구가 잘하는 거 외적으로 다른 기술들을 다루는 회사들에서 오퍼가 많이 왔다는 거예요. 이게 팀노바에 있는 모든 친구들의 특징인데, 자기가 전문적으로 공부하지 않은 분야더라도 오퍼가 많이 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그게 가능해?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대단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제 입장에서 대단한 게 아니고 너무나 당연한 거야.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떤 천편일률적인 그런 사람들의 삶을 그냥 그런 거를 그냥 보편화시키고 그게 그냥 진리인 것처럼 몰고 가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하이엔드 영역으로 갈 때는 얘기가 달라지겠죠. 그러니까 신입인데 일반적이지가 않아. 엄청 잘해. 이런 친구들이면 얘기가 달라져요. 그리고 이제 전공자들 같은 경우도 특별히 어떤 특정 한 가지 언어를 졸라 잘해서 회사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일단은 보편적으로 잘 아는 사람들을 뽑아놓고 회사에서 필요한 기술들을 소화할 수 있는가를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정도 사람이면 기본적으로 운영체제부터 뭐 여러가지 네트워크부터 이게 포괄적으로 다 이해가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이 플랫폼을 잘하지 않아도 나중에 장기적으로 훨씬 잘할 것이다 라는 확신이 들었고, 그렇기 때문에 좀 독특한, 뭐 예를 들어서 유니티를 안 하던 친구한테 유니티 오퍼가 와요. 또 iOS를 개발 안 하던 친구들한테 iOS 오퍼가 오고, 블록체인을 전문적으로 안 했는데 블록체인 오퍼가 와요. 근데 그게 그럴 만한 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굉장히 오래 하기도 했잖아요. 27년간 하다 보니까 이게 보면은 사실 기술의 그 방향성이 좀 다른 거지, 사실 기술들이 되게, 사실 크게 보면 이게 파일 시스템의 데이터가 기록이 되고, 그게 이제 기록된 데이터들이 메모리상에 올라가고, 그 메모리상에 올라간 걸 분산 처리하게 되면 네트워크 상으로 주고받고 하는 이런 진리는 데이터베이스나 블록체인이나 어떤 그 기술을 이렇게 유도하는 방향성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크게 많이 다르진 않거든요. 그리고 뭐 블록체인에서 사용하는 암호학이나, 지금 이제 보안 쪽에서 우리가 SSL, TLS 통신을 하기 위해서 이제 그 데이터를 이렇게 암호화해서 주고받고 하는 그쪽에서 쓰는 암호학이나, 결국은 암호학의 원리는 크게 다르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제 근본적인 지식이 있으면 결국엔 어느 쪽 가든 사실 별로 상관없는데, 그런 영역을 일반적인 그런 프린이들은 잘 모르죠. 제 기준의 프린이라고 하는 애들은 경력 한 3년차 이하까지는 대부분 그러고, 경력이 많더라도 그 좀 하룻강아지 법 무서운 줄 모른다고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잘 모르면은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가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한 7년 동안 진짜 욕을 엄청 먹었잖아요. 근데 이제 사실 동희미가 되게 걱정이 많이 된 친구지만, 이런 친구들조차도 다시 힘내게 해가지고 정말 잘 되게 했잖아요. 동희미 같은 경우도 보면은 다른 사람들은 말해주지 않았던 것들을 팀노바 와서 들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한테 꼭 필요하지만 이게 되게, 제가 봤을 땐 동희미한테는 그런 어떤 지쳐있던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했던 것 같았고, 다른 친구들한테는 제가 그렇게 안 했는데 동희미한테는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해줬어요. 자신은 원래 이런 사람이다라고 정해진 게 없다. 그게 이제 아까 제가 말한 얘기, 항상 지쳐있었던 이 친구한테 굉장히 중요한 촉매제가 됐죠. 그래서 제가 동희미한테는 항상 다시 돌아가지 마라, 찌질한 사람 정해진 거 아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연예인이 막 그 정해져 있어서 그 사람들이 처음부터 연기를 잘하고 그런 게 아니다. 하다 보면 연기가 잘해지는 거고, 노래도 연습하다 보면 잘해지는 거다, 일반적으로. 근데 근데 일정 수준 이상의 실력 향상은 사실 분야 상관없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고, 그런 건데, 일단 거기에 도달하기도 전부터 만능주의에 빠져가지고 나는 재능이 천재만큼 없으니까 된다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사실 별로 동의도 안 되고, 그래서 팀노바에 있는 많은 친구들이 항상 좋은 결과가 나는 거는 이제 자신의 한계에 대해서 정의하지 않는다는 거지. 그리고 그렇게 이제 그 김경현 팀장님, 그리고 기찬 팀장님, 이 모든 이 팀장들이 다 굉장히 많은 그런 노력과, 그리고 이제 파트장들 우리를 도와준 파트장부터 해서 이제 코딩 멘토들, 그런 친구들부터 모두 다 합작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솔직히 말해서 뭐 대학 갈 때까지는 뭐 학교가 계급이 되거나, 내가 학교 다닐 때 달달달 외워서 문제를 잘 푸냐 안 푸냐가 결국에는 그 사람의 계급인 것처럼 대학 시절까지는 그런 얘기가 돼요. 하지만 그 이전 시대에 지금 58년 개띠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이 왜 대학에 집착을 했고, 그 세대 사람들이 그런 거에 대해서 찾아보면 80년대 해답이 있어요. 80년대에는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연봉 차이가 별로 나지 않았고, 그런 시점에 어디든 가면은 그 일본 버블 때도 그랬고, 그 진짜 사람이 없어서 이렇게 오히려 월급 줄 사람이 없어서 기업이 망할 정도로 일본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을 못 뽑아서 못한 거죠. 지금 개발자 쪽은 사람 못 뽑아가지고 되게 힘들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것처럼 이제 어떤 특정 분야가 호황이면은 보통 다 먹고 살만해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그 축을 가르는 게 대학을 나왔느냐 안 나왔느냐의 차이인데,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정보가 워낙에 인터넷으로 내가 어떤 한 분야를 깊게 팔려면 얼마든지 가능한 시대잖아. 근데 그 당시에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퍼스널 컴퓨터가 그 보편적으로 이렇게 퍼지기 시작한 데가 90년대 초반 이후란 말이죠. 그러면은 그 이전의 세대는 그 사람의 전문성을 배울 만한 곳이 별로 없는데 대학이 그런 하나의 수단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곳에서 배운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격차는 클 수밖에 없죠. 근데 지금은 고졸이든 뭐든 유튜브만 가도 아주 중요한 편한 지식들을 너무 빠르게 습득할 수 있고 좋은 양질의 전문가들을 만날 수가 있는 시대거든. 이런 시대는 사실 뭐 대학 무용론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니죠. 특히나 개발 관련해서는 제가 전문가니까 뭐 할 얘기가 많은데 개발은 굳이 대학을 가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가장 큰 문제는 이제 교수라고 하는 사람들을 뽑는 채용 방식인데 그러니까 교수가 될 때까지 그 프로세스, 저도 제 친구 중에 교수도 있고 제가 없는 말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고 들으세요. 저 근처에도 같이 일하던 박사학위자들 많았고 이제 보통 이제 그 교수가 되려면은 일반적인 실무 경험보다는, 그러니까 실무에서 개발 빡세게 하는 느낌보다는 사실은 좀 더 이론적이고 실험적이고 그런 측면들이 더 강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실무와는 좀 거리가 있을 때가 꽤 있어요. 그분들이 뭐 비전문가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이렇게 현업의 개발자들과는 좀 괴리감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뭐 감히 네가 뭐 교수의 권위에 도전하냐 막 그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원래 사고 체계가 제가 왜 모든 학생들이 성공으로 이끌 수밖에 없냐면 제가 그냥 계급장 다 떼고 그 문제의 본질 자체에 집중하는 제 성격의 특성이에요. 권위를 빼고 그 상황을 그냥 객관적으로 바라보면 굉장히 해답이 보여요. 뭐, 예를 들면, 제가 말하는 게 불편한 사람들이 꽤 있어. 대학의 그런 권위주의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주로 그럴 텐데, 이제 뭐 그런 거? 나는 학교 다닐 때 별의별 교수 다 봤어. 뭐, 예를 들면, 안드로이드 강의를 했어? 근데 강의를 하는데 안드로이드 코딩 수업을 거의 안 했어요. 사실상 안 했어. 무슨, 한 3주, 4주는 대충 안드로이드 배경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사실 그 수업이 전공자들 수업이었고, 근데 이게 말이 안 되잖아. 근데 그게 이제 실제로 일어난 적이 있었어요. 안 믿기죠? 내가 하는 말 다 안 믿긴다며. 박사학위자인데 연봉 3천 받는 사람도 받고, 아니 내가 이 업계에 몇 년을 있었는데 별의별 사례가 안 보이겠어. 물론 그런 사례들은 극단적이겠죠. 그런 거 가지고 일반화를 시킨다는 게 아니고 심한 경우엔 그렇게 해도 큰 문제가 안 생기더라. 제가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어쨌든 그런 사례들도 있었고 이제 별의별 사례들이 다 있어요. 생각보다 IT 업계는 기술이다 보니까 이 사람이 이거를 해내지 못하면 그냥 의미가 없어져. 그리고 고졸이든 중졸이든 딴 사람들이 전혀 못하는 영역에 그런 거를 해낼 수가 있으면 바로 인정할 수 있는 분야예요. 그러니까 되게 어떻게 보면 되게 냉정하고 무서운 영역이라는 거지. 근데 그게 여러분들 봐봐. 여러분들이 역대급 천재야. 역대급 천재인데 석기시대 막 이런 뭐 이런 때 태어났으면 아무리 여러분들이 뛰어나도 그때 돌로 할 수 있는 거를 영리하게 좀 더 좋게 만드는 거 요 정도까지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사실 현대 의학이나 현대 이제 기술이나 이런 거는 뛰어난 사람들이 만들어온 그 역사를 통해서 그 발전한 기술을 받아들인 다음에 거기에다가 내가 천재냐 아니냐를 얻는 정도면 충분히 이제 이 사람이 엄청 뛰어나다 아니다를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석기 시대 때 천재로 태어나는 것보다 사실 현재 그냥 평범하게 태어나는 게 훨씬 더 천재 같을 수 있어요. 물론 이제 그 석기 시대에 태어날 만한 그 천재가 현 시대에 태어났다면 더 뭐 시너지가 많이 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천재의 영역은 사실은 일반적인 우리 강사들의 입장에서는 거의 몇 명 안 돼요. 그런 몇 명 안 되는 사람들이고 그런 친구들은 학원도 그렇게 잘 오지도 않을 뿐더러 알아서 발전하겠죠. 근데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좋은 선생님을 만나도 잘 배운 친구와 혼자 독학을 엄청난 집중력과 엄청나게 뛰어난 그 능력이 있는데 혼자 독학을 해서 어떤 균형 없이 배운 친구랑 비교해보면 실제로 훨씬 그 좋은 선생님 만나서 잘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거에 차이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커뮤니티 같은 데서 이제 막 글 같은 거 보면 독학하세요. 독학하면 무조건 좋아요.
독학을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학원 다 쓰레기예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진짜 쓰레기 같은 학원들도 있죠. 근데 만약에 아무것도 모르는 친구가 쓰레기 같은 학원이 있고 그 다음에 그냥 독학을 한다라고 했을 때 일단 독학의 가장 큰 문제는 어느 방향성을 가져야 되는지가 제일 어려워요. 보통 이제 뭐 그저 그지 같은 학원들은 비현실적인 커리큘럼을 짜놓긴 하지만 그래도 차라리 그게 더 나아요. 근데 정말 슬프게도 그러니까 그런 수업이 차라리 낫다는 거지. 왜냐면은 이게 되게 넓어요. 그리고 그런 커리큘럼이 나온 배경이 애매한 경우가 많아. 이 커리큘럼 짜는 거 하나가 굉장히 어려운 거고 그걸 어떻게 짜느냐에 따라서 이 성공 여부가 달라지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거의 중요성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그냥 커리큘럼 대충 자기가 가려는 영역을 대충 보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실제로 팀노바 커리큘럼 되게 독특하다고 7년 전부터 얘기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 연봉 평균 보세요. 4,600이 넘었어요. 올해 졸업생들만. 그러니까 그리고 내년은 좀 더 높아지겠죠. 왜냐면 항상 우대받아요. 여기 지금 동희미가 가게 된 회사도 굉장히 좋은 회사고 이제 조건이 좋죠. 근데 이제 이 친구, 그니까, 이 회사 자체가 좋은 걸 떠나서 그냥 같은 회사 가더라도 지금 팀노바는 같은 회사 수준에서도 연봉이 많이 높게 가는 게 옛날부터 일반적이었어요. 그래서 막 그 회사에 있는 다른 이제 신입 개발자들이 되게 시기 질투하는 게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내가 그때 이제 학생들한테 얘기한 게 나중에 만약에 싸우게 되거나 그러면 얘기하라고. 본인이 올려달라고 가서 얘기하라고. 회사에서 안 올려주면은 뭐 나가시던가. 내 말 되게 싸가지 없어 보이잖아요. 근데 내 말 틀려요? 생각해보면. 아니, 왜, 나는 우리나라 사람들, 특히나 이제 그 연봉 가지고 시비 거는 애들 특징이 그런 것 같아. 이게, 어떤 사람이 많이 받아서 고가오면, 그 사람이 능력 대비 많이 받는다고 생각하니까 고가운 거 아니야. 그러면은 본인이 그만큼 능력이 된다고 하면 가서 달라 그래요, 사장한테. 왜 그 돈을 받는 애한테 해코지라냐고. 걔한테 시비 털지 말고 그냥 사장님한테 가서 올려달라고, 나 나갈 거라고. 그렇게 해서 사장님이 그래? 그러면 나 돈 올려줄게 뭐 이렇게 하던지. 우리나라 사장들도 좀 웃겨. 형평성을 위해서 돈을 이렇게 연봉을 뭐 공개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하는 그런 회사도 되게 많아요. 근데 그것도 따지고 보면 웃긴 게 형평성이라고 얘기하려면 회사에 기여하는 기여도를 기반으로 얘기를 하는 게 일반적이잖아. 근데 이제 그 기여도가 분명히 이제 다르니까 다르게 주는데 그거에 대해서 다들 신입이니까 다 똑같이 받아야 된다. 뭐 그런 식으로 천편일률적인 기준을 딱 결과의 평등을 딱 원하는 거야. 근데 실제로 보면 그러지 않거든. 근데 이게 신입급이나 뭐 1, 2년, 그러니까 이게 약간 직급에서 밑에 있을수록 이런 현상이 심하고, 이제 하이엔드, 그러니까 막 CTO급 되는 막 그런 영역에서는 그냥 몇 억 받아도 그냥 개의치도 않아, 일반적인 사람들이. 그냥 쟤는 그만큼 능력이 되니까. 그래서 거기까지 올라가야 돼. 그러니까 밑에 있으면 더 고달프고 피곤해요. 저도 사실 제가 팀노바를 지금 어떤 소수정예로 운영을 하면서 되게 좋은 게 뭐냐면 그냥 많은 친구들을 가르치도 않아도 되니까 너무 편해. 근데 팀노바 오는 분들은 애초에 웬만한 커뮤니티에서 거짓말하고, 우리가 워낙 고연봉으로 가니까 열등감이 진짜 많아요. 정말 예전에 뭐 학원들도 몇 번 잡혔고, 실제로 고소해서 잡힌 적 있고, 그 다음에 아무튼 어쨌든 해코지 하려는 곳이 꽤 많아요. 여러분들 되게, 그니까 왜냐면 실력으로 이기기가 힘드나 봐. 근데 그런 것도 많고 많이 와요. 또 이렇게 호의적으로 뭐 연계를 하자 막 이런 것도 되게 많고, 대기업은 두 곳에 왔어요. LG 쪽에서 한번 위탁 교육을 해고 왔었고, 삼성 쪽에서도 왔었거든요. 그 정도로 이제 나름대로 되게 핫해요. 근데 이제 인력이 없고 우리는 가르칠 수 있는 그 한계가 있어요. 인력이 너무 없고 다들 명확하게 잘하는 거를 좋아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아무래도 직접 하고 막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인원의 한계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데 외부에서 아무튼 어떤 소리를 하고 시기 질투하고 그래도 팀노바 오시는 분은 그냥 신경도 안 써요. 보통 제가 이렇게 만나서 얘기해보면 어땠어요? 물어보면 별로 신경도 안 써, 보통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사실 이런 결과나 이런 것도 그 교육청에 다 인증이 돼 있는 상황이고, 언제든 교육청에 인증할 수 있게 저희는 서류가 이제는 다 준비가 돼 있습니다. 교육청 담당자분이 아무리 까다로워도 더 맞춰줄 수 있을 정도로 저희가 정말 이 동의미도 그렇고 정말 많이 도와주고 있어요, 저희를. 정말, 그래서 아무튼, 오래간만에 저도 얘기는 또 이상한 얘기를 하는데, 이상한 걸로 했는데, 지금 바로 수업을 해야 되는데, 수업을 해야 돼서 이제 바로 꺼야 되는데, 아무튼,
진짜 오래간만에 인사드려서 좀 그렇고요. 뭐 요새 왜 이러지? 왜 이렇게 유튜브에 이렇게 좀 이렇게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생각은 되게 많은데 뭔가 어떤 주제로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 혹자는 막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뭐지? 왜 여기는 학원 얘기만 해요? 막 그런 얘기 하는데 여기 학원 채널이에요. 그리고 내가 학원 채널 아니면 학원 얘기 안 하겠죠? 그리고 뭘 하든 그거는 채널 소유자의 그 문제고 그게 싫으면 그냥 구독 취소하면 되지 않나? 아무튼 제가 뭐 이렇게 뭐 억지로 해달라고 한 적은 없어요. 그냥 저는 팀노바에 관심 있는 분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이 채널을 만든 거고 팀노바의 홍보 목적도 있고 다 그냥 다 그런 거지. 대부분 홍보하려고 그 채널 만들지. 네, 아무튼,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어떤 뭐 주제가 어떻게 되든 그냥 별로면은 안 보시면 되고, 그래도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게 있다면 그거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도 뭐 개발 얘기도 좀 더 많이 하려고 하는데 요새 오히려 개발보다는 시간이 많이 지날수록 개발 기술에 대한 포커스보다는 그 기술의 근본적인 얘기나 그걸 하기 위한 사람의 행태나 생각들이나 어떤 인생에 대한 태도 이런 거에 대한 생각들이 사실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해도 뭐 되려나? 막 이런 생각이 좀 들 때가 좀 많은데 뭐 그런 쓸데없는 얘기를 해도 뭐 괜찮으시다면 댓글 남겨주시면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한 번씩 뭐 얘기를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요새 좀 많이 이렇게 바빠지기도 했고 뭐 생각도 많고 뭐 그런 시기입니다. 아무튼 여기까지 하고요. 동희미가 앞으로 가서 잘했으면 좋겠고 이제 다른 친구들도 이제 좋은 소식 있으면 또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